아, 아. 오늘도 돌아온 늑대 방송. 그, 갑자기 비랑 눈이 좀 많이 와가지고 안전 문자가 되게 많이 오네요. 아니, 12월 중반인데 비가 오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날씨가 이상해. 오늘은 뭘 해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번에 하던 대로 띵타이쿤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계속 토크만 하다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방제가 안 바뀐 것 같지? 아닌가? 아, 아니구나. 아니, 오늘 비가 생각보다 많이 와가지고 되게 놀랐습니다. 진짜로. 밥 먹으려고 집에 나갔는데, 비가 엄청 오는 거야. 막 옷이 다 젖을 정도까지는 아니긴 해도, 오래 있으면은 좀 축축하겠다 싶을 정도로. 그거 보고서는, 아, 이제 옛날 같은 그런 사계절이 진짜로 없어졌구나 싶더라고요. 겨울이 아니고, 가을 같아 조금. 요즘 비방일 때 마인크래프트 포켓몬 서버를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난 분명히 그냥 힐링하려고 포켓몬을 하러 간 거였는데, 원래도 포켓몬이 배틀을 하려면은 조금 뭐 노력치도 맞춰야 되고, 개체도 맞추고 이것저것 할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힐링하러 가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게임에서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최적의 파밍 동선을 짜고 그러기 시작했어, 나는. 진장. 내 인생에 더 이상 힐링이란 없는 건가? 젠장. 아니, 어느 정도냐면은, 일단은 기본은 포켓몬 서버긴 한데, 경제 방식은 마인팜이랑은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농사를 안 하면은 사실 살기가 힘든 구조인데, 문제는 농사를 짓는 것도 어느 정도의 기본 자금으로부터 조금 효율적인 농장을 건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본적인 자금이 없어. 그래서 다른 요소로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뭘로 돈을 벌지 싶다가 광질도 해보고 아니면은 뭐 도구 파밍 같은 것도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은 낚시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냥 초반에는 바다에서 생선 포켓몬들 잡으면서 물고기 잡아다 파는 게 제일 빨리 벌리더라고요.
하루만 날 잡고 진짜 어떤 게 제일 초반 가성비가 좋은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그것만큼 되게 가성비 잘 나오는 게 없었어. 스타듀 밸리처럼. 젠장, 힐링을 하러 갔으면 힐링을 하란 말이야. 힐링을 하란 말이다. 진짜 나는 더 이상 힐링을 할 수 없는 몸일까? 어째서, 어째서 모든 게임에서 최적의 동선에 찾아가지고 그 게임을 클리어하려는 거지? 이쯤 되면은 띵타이쿤도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은 미친 듯이 그런 효율적인 거를 찾는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킬링 게임이다. 진정. 뼛속까지 킬링 게임이야, 지금. 어. 그리고 오늘 간식이는 쑥떡입니다. 약간 인절미처럼 배떡 같은 거에다가 콩고물을 묻혀놨는데, 이런 떡은 되게 오랜만에 먹어보네요. 맛있겠다. 근데 콩고물에 묻힌 떡을 좋아하긴 하는데, 얘는 문제가 콩고물이 자꾸 어딘가로 흘러가지고 날라가. 청소하기가 참 귀찮단 말이지. 포크를 한 개만 가져올까? 잠시만요. 포크 좀 가져올게요. 네, 포크 가져왔고요. 네 개밖에 안 되니까 이거 먹은 다음에 뭐 띵타이쿤을 하든 간에 아니면은 사람 좀 오면은 노가리를 까도록 하고. 음, 그냥 쑥떡인 줄 알았는데 안쪽에 팥소 들어가 있는 그 쑥떡이네요. 맛있다 이거.
음. 뭔가 팥이 되게 신기한 게 그냥 팥 자체로만 먹었을 때는 좀 콩 같은 느낌밖에 안 나는데 팥죽이라든가 팥 소로 넣어가지고 먹으면 되게 맛있어지는 게 신기해. 설탕을 듬뿍 넣어가지고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그냥 오로지 팥만 넣어가지고 만들면은 옹부 같은 느낌 나려나요? 안쪽에 동부소 들어가 있는 그런 떡도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근데 치명적인 문제를 하나 지금 발견해버린 게 떡을 먹으면서 말을 못하겠다, 이거는. 큰일인데. 안 그래도 쫀득쫀득거리는 식감의 떡인데 안쪽에 약간 찐득한 느낌의 팥소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옹알거리는 소리로 말할 수밖에 없네요. 아, 진짜 근데 벌써 12월 중반이 다 왔다는 게 조금 실감이 안 간다. 난 어제 저녁한 것 같다고. 제 저녁일이 10월 15일이었는데 내일 모레면 벌써 전역한 지가 2달이 지나요. 이게 맞나, 내 인생.
떡은 최대한 빨랑 먹어야겠다. 진짜 이거 먹으면서 계속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시청자분들이 알았다는 거고. 누구라도 오기 전에 후딱 먹는다. 아, 근데 이거는 팥소를 조금만 덜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하다. 맛은 있는데 너무 다네요. 제가 짜든 싱겁든 맛 관련된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단 거는 조금 몸에 안 맞더라. 최대 가장 살면서 먹은 것 중에 그나마 먹을 수 있던 가장 달았던 게 그나마 감. 어릴 때는 쑥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나 있는 풀 정도로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되게 쑥전이랑 쑥떡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쑥을 먹으면서 쑥이 뭔지를 몰랐던 거야. 그래서 길거리에 풀 나 있는 거 보는데 그거를 쑥이라고 부르면서 뜯어가니까 인지 부조화가 와가지고 한동안은 쑥을 못 먹었어요. 길거리에서 냄새 맡았을 때는 조금 너무 향이 강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느낌은 못 받았거든. 근데 쑥이랑 쑥갓이랑 다른 건가? 음,
저는 쑥갓이랑 쑥이 그냥 비슷한 건 줄 알았는데, 종에서부터가 다르다네요. 정확히는 과에서는 국화과로 똑같은데, 조금 종이 다르대. 그냥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조금 맛이랑 향이 달라가지고 다른 종? 아, 쑥은 그냥 야생종이고, 쑥갓은 국화과에서 저거를 원예로 조금 바꾼 거구나. 대충 야채랑 채소의 원래 뜻이랑 비슷한가 보네요. 야채가 원래 야생에서 나오는 채소들이고, 채소는 밭에서 키운 그런 걸 총칭하는 거잖아. 아, 팥소가 좀 많이 달다. 그래도 이제 한 덩이 남았네요. 오늘도 한 가지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방송할 때는 떡을 먹지 않겠습니다. 사운드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빨랑 삼키고 있는데 힘들다 이거.
마지막 한 입이다. 물. 어, 아, 겨우 다 먹었네. 급, 급하게 삼키느라 조금 속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입안에 쑥향이 남아가지고 기분은 좋네요. 향긋하거든.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될 것 같다는 게 문제긴 한데,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보통 저희가 전 굽는 시간이 30분에 맞춰가지고 지금 먹었네요. 이 노래 끝나면은, 띵타이쿤 도감장 마저 하러 갑시다. 방제는 준비 끝났고, 이 노래 끝나면은 하러 갑시다. 아, 근데 어제 자주 놀러 가는 방송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는 사람 중에. 그 사람 거를 보러 갔더니 산나비 DLC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사람 DLC를 무적 버전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장난으로 이제, 아, 님 이거 나중에 체력 있는 버전으로 해주시는 거죠? 물어봤더니, 절대 안 한다고 질색을 하더라고. 그거 보고 약간 좀 나도 삘 받아가지고 지금 한 대만 맞으러 훅 가는 난이도가 있거든요, 산나비에는. 본편에는 전설이라는 이름의 난이도고, DLC에서는 국가공인 인간 흉기였나? 인간 병기인지 흉기인지 암튼 그런 이름의 난이도인데, 지금 제가 그 국가공인 인간 흉기를 거의 다 깨고 있습니다. 보스가 총 두 마리가 있는데, 첫 번째 보스는 원투만에 깨버렸고, 두 번째 보스는 지금 깨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각 잡고 하면은 하루면은 마저 깰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한번 산나비 도전 과제들을 싹 다 깨볼까 생각도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DLC 최고 난이도부터 깬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노래 끝났으니까 어디 한번 띵 타이쿤을 하러 가볼까요? 근데 요즘도 띵 타이쿤 하는 사람들이 많나? 네, 물론 현재 마이리스트 서버 중에서는 제일 높은 서버라 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기는 할 건데 방송에서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볼까? 음, 하는 사람이 아예 없진 않네요. 나도 어서 팔로우 좀 늘려가지고 약간 스머섭 같은 것도 놀러 가야 되는데. 방송이랑은 별개로 그냥 약간 나는 뉴비를 핥고 싶다. 오늘도 찾아온 점프맵 도전 악. 1트만 더 해보자. 진짜 옛날이었으면은 이 정도의 점프맵은 그냥 깨는 건데 요즘은 손이 굳어가지고 안 깨지네요. 아쉬워라. 에잇. 어림없는 꼼수. 아니, 근데 원래 뭐지? 근데 진짜 저기 도착하면은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 별거 없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보통 일반적인 서버에서는 저런 거 한 개 빼면은 깨면은 뭐 칭호라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은. 일단은 출석 체크를 한번 합시다. 뭐지? 출석이 없든가? 진짜 없나 보네요. 그래, 전문가는 뭐지, 이거는? 아, 저번에 봤던 아일랜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이것저것? 일단은 오늘은 먹어야 될 거는 잠깐만, 이게 왜 하나가 남지? 뭐라? 아이 몰라. 일단은 저번에 스니퍼에 얻다가 실패했으니까
지옥을 먼저 한번 가보죠. 인벤토리를 좀 비워준 다음에 상자 상태가 너무 엉망인데? 언제 한번 각 잡고 이거를 정리해야겠네요. 이런 아닌가? 야생으로 와서 일단은 요즘 좀비 참 무섭단 말이지. 이렇게 칼을 들고 그냥 찾아와 저거는. 너무 무서워요. 나 같은 선량한 사람한테 칼을 들고 오다니. 양동이로 용암 뜨기는 용암이 있는 곳이 아래쪽이려나? 일단 당장 용암은 안 보이네요. 일단은 이 컬렉션북 좀 마무리를 하자. 지옥 파트를. 와 근데 쉽지 않겠는데? 지옥은 딱히 자체 부금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프리를 마저 틀게요. 이 정도면은 충분한가? 게임하면서 노래 같이 튼 적이 없어가지고 밸런스가 괜찮은지 모르겠네. 이따 사람들 오면은 물어보지 뭐. 호글린 소리네요. 저리 가라. 나는 너를 해치고 싶지 않다. 귀찮다. 도끼 내구로도 아깝고. 가라 했다. 이놈의 몬스터란 친구들은 살려준다 해도 안 해서 달려든단 말이지. 물론 내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긴 한데 참 귀찮네요. 잠깐만. 노래가 잠깐 안 나온 것 뿐이었구나. 근데 이 진홍빛 균사랑 비트링 균사는
버섯으로 봐야 될까 이거를? 얘는 식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균류로 봐야 될까요? 약간 취급이 애매할 것 같은 게 일단은 이 나무로 취급이 되잖아요. 근데 정작 보이는 거는 균류란 말이지. 어떤 판정일지 되게 궁금하네. 이거는 따지고 보면 포자일 거고, 이거는 포자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로 봐야 되나? 식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만 더 캐면 되겠다. 네, 론인가? 나른찡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밤이네요. 네 개만 딱 더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약간 이런 게임 하면은 도감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도감 모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로스트 아크 할 때도 그렇고 저는 괜히 이런 거 할 때가 좀 더 재밌더라고. 내실 컨텐츠 할 때가. 전리품 카테고리를 등록하라는데 전리품이요? 잠시만요. 이거 나 이미 8개 아니 9개를 등록했는데 아니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저기 잠깐만. 큰일 났다. 아니 제가 이거 조금 잉타이쿤 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전에 등록을 해놓은 카테고리는 적용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은 등록 안 했죠. 선생님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등록 안 했다고. 이건 너무하잖아. 하나부터 등록시키지 말라고 말해주든가. 이렇게 되면은 아닌가? 뭐야 등록이 된 거였어? 왜지? 네 죄송합니다. 등록된 줄 모르고 괜히 얘기 중이었네. 난 이런 줄 몰랐지. 그 다음에는 뭘까요?
커먼 등급 결정 무기 양동이로 용암 뜨기는 그냥 2번 뜨면 되나? 일단은 이거는 없애버리고. 근데 요 며칠간에 띵타이쿤 방송을 하면서 처음 보는 분들이 가끔 유입으로 오시긴 하셨는데 그분들은 띵타이쿤 유입일까 아니면은 그냥 일반 유입일까? 마크 유입?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뭐야, 잠깐만. 잠시만요. 뭔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었네. 오케이. 왜인진 몰라도 제가 평소에는 파일로와 전용 세팅을 켜놓는데 꺼져 있었네. 이상하다. 저번에 뭐 바꾸다가 실수했나? 한 번, 2번. 오, 잠깐만요. 이건 좀 아니죠, 선생님들.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젠장. 아니, 내가 마크 처음 시작하고서 했던 실수를 지금 하게 되네. 근데 이건 뭐야? 안키로인가? 귀엽다. 뭐야, 잠깐만, 이거. 아니, 한글 닉네임도 있어가지고 NPC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었네요? 아유, 뻘 좀 해라. 나는 뭐 컬렉터라고 돼있길래 새로 나온 NPC인가 했지. 근데 여기는 뭐 하는 데지? 코스메틱 스토어? 언제든 필요하시면 들러주세요. 저는 여기서 늘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복실복실하게 생긴 게 진짜 귀엽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옥은 다시 한번 가야겠죠? 아, 귀찮아. 생각해보니까 아르마딜로 껍질도 있지 않았나? 맞네. 잡아야 되나? 설마 이거 아르마딜로 인갑이 나오는 조건이 거북이랑 똑같은가? 제가 아르마딜로 나온 버전을 잘 안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거든요.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알을 받은 다음에 그 녀석들 자라는 거를 기다려야지 인갑이 나오니까 설마 여기도? 용암을 찾아야 되는데. 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 본 겁니다. 아이 정말. 이거 미니맵 모드가 왜 들어가 있어가지고는
솔직히 요즘 홈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요. 낙법이랑 그런 거 하나도 못 치겠거든요. 그냥 까불지 말고 안전하게 다니겠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냥 휙휙 날아다니는 건데 요즘은 몸이 안 따라준다. 반응 속도도 그렇고 손가락도 그렇고. 약간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피곤할 일이 딱히 없는다 근데. 어머나? 아니 낙타 지점에 크리퍼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건 무슨 경우지 대체? 뭐 하자는 거지 이거는? 자수정 잘하는 거 기다리면서 노가리나 좀 갈까? 아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행운 3 곡괭인데 하나 깼다고 한 개 나오는 게 너무한 거 아닌겨? 스컬크 지형도 아래쪽에 있네요. 조심해야겠다. 어쩌다 보니까 자수정 정도 마주친 김에 그냥 오늘은 여기서 자수정 잘하는 거 기다리면서 노가리나 깝시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자수정이란 게 좀 되게 포지션이 애매한 광물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나름 보석류로 취급되는 그런 건데 쓸 수 있는 데가 망원경이랑 차광유리 말고는 없잖아. 좀 아쉽다 할까 이게. 나름 그래도 9월 탄생석 아메시스트인데 망원경이랑 차광유리 말고는 쓸 데가 없다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에메랄드처럼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황금석처럼 인챈트에 쓰인다거나 뭔가 신비로운 작업에 쓸만한 여지가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것까지 까주면은 되려나? 충분한가? 자수정이 짜증나는 이유 중에 다른 하나가 이 꽃 피우는 봉우리 자수정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되게 귀찮아 이거는. 그나마 블럭이 좀 블링블링 예쁘게 생겨가지고 인테리어 할 때는 좋겠네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건데 큰일 났네. 출석 체크 이런 거 없나?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서버인가 그거는? 일단은 적당히 바닥은 좀 메워주고 이거 자라는 거 기다리는 거는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지. 괜히 좀비라든가 스켈레톤 이런 거 오면 귀찮아지니까 이 정도 장벽은 좀 쳐둡시다. 이제 여기서 그냥 무한 기다리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방제를 바꿀까요? 아 미치겠네. 제가 이번에 아는 사람이랑 미메시스라는 그런 리썰류 게임을 하나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듣자 하니까 그 미메시스라는 게임이 되게 특이한 게 리썰 컴퍼니 모드 중에 스킨 워커라는 모드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했던 마이크 안에 들어가 있던 말들을 녹음해가지고 몬스터가 있는 방향에서 그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킨워커라는 게 미국 쪽에서는 사람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가지고 잡아가는 그런 물귀신 같은 느낌의 매물이라 하더라고요. 한국으로 치면은 뭐 장산범이라든가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근데 미메시스의 AI는 그 중에서도 되게 똑똑한 편이라서 진짜로 녹음해둔 걸 바탕으로 거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똑똑하대요. 그래가지고 해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너가 아니었다고? 나 걔랑 대화를 했는데? 이러면서 놀라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 그거 보면서 느낀 건데 나중에 가면은 진짜 AI가 엄청 발전해서, 그래서 게임 NPC랑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대화가 가능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맥락 같은 거를 좀 파악해서 녹음된 거를 뿌렸다는 얘기잖아요. 아닌가? 그냥 알고리즘을 조금 제일 많이 한 말 같은 걸로 좀 하는 건가? 유튜버들 보면은 항상 미메시스 할 때마다 암구어 정하자면서 뭐하래 하면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 하는 걸 본 적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은 제일 많이 한 말이 암구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뽑아내는 식이려나? 잘 모르겠네. 오늘 비를 좀 맞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피곤한 것 같지? 잠은 많이 잤는데. 근데 인터넷에서 본 건데 마크 하는 사람들은 뭔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대 할 게 없으면은 아예 다른 데를 가거나 이렇게 무작정 뛰어다닌다고 했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저도 막 화로 같은 데서 뭔가 구워야 되는 거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자수정 잘하는 거 기다릴 때는 항상 뛰어다녔거든. 괜히 이렇게 파는 게 파쿠르 같기도 해가지고. 언제 한번 옛날에 재밌게 했던 마크맵들도 한번 방송 키고 해볼까요? 옛날에 재밌게 했던 것 중에 헤라스워비라는 그런 건날개 타는 맵이랑 히로빈의 저택이랑 지금 생각해도 명작이라고 할 만한 마크맵들이 많았거든요. 내가 방송 같이 할 친구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다. 정확히는 내가 합방이랑 시참 같은 거를 조금
리미트를 걸어놔가지고 당장 못하는데. 얼마 전에 조금 기업, 아니, 규모가 있는 마크 유튜버분이 친구들이랑 마검 탈출 맵을 하는 걸 봤었는데 옛날 생각나고 재밌어 보이더라고. 저도 옛날에는 친구들이랑 마검 탈출 맵을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탈출 맵이 시작되면은 바닥에 있는 양털이랑 발광석 같은 거 깨보는 게 국룰이었는데. 요즘은 뭐 맵들이 하나같이 최신 기술로 또 조금 멋있게 나와서 그때 그 느낌이 날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동심이란 게 있잖아요. 몇 개나 필요하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50개 필요하고, 차광유리가 한 번 만들 때마다 2개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25번 한 번 만들 때마다 4개씩 들어가. 그러면은 총 150개의 자수정을 캐야 되네요. 망했다. 언제 다 캐냐. 상점에서 별로 안 비싸면은 그냥 사볼까 했는데 엄청 비싸네. 사실 이 정도면은 그냥 캐릭터 이렇게 짱 박아놓은 다음에 잠수 타고 오면은 다 자라있긴 할 텐데.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음악을 끈 다음에요. 이렇게 하고 우리는 토크 방송을 마저 하는 거지. 아싸리 태그로 바꾼 다음에 그금 트자. 잠깐만 혀 좀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부터 계속 좀 꼬이는 게 한번 풀어줄 때가 온 것 같다. 네, 풀고 왔고요. 근데 진짜로 자수정 열리는 거를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동안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어느 정도 규모를 좀 키워가지고, 다른 스머섭 같은 데를 들어갈 수 있게 되면은, 이것저것 좀 많이 놀러 다녀봐야겠네요. 솔직히 합방이랑 이런 합방 같은 느낌이 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지금 금단 증상에 걸렸습니다. 뉴비가 없어가지고. 그런 스머섭 같은 데를 가면은 뉴비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가서 나는 다른 거보다 뉴비를 좀 밟고 싶다. 옛날에는 고인물들이 뉴비를 핥는다고 하면은 굳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나도 그 망자가 돼버렸어. 음, 뭐야, 나 마이크가 왜 꺼져 있지? 저 컨디션 이상한가? 자꾸 지금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놓치고 있네. 마이크 꺼진 상태로 말했던 거를 다시 말하자면요. 네, 이거 제작자가 한국에서 서울에서 살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만든 게임이래요.
근데 서울에서 대체 뭘 봤는데, 대체 뭘 봐야지 막 이런 인면조가 나오고, 이런 이상한 토끼인지 사슴인지 모를 만한 괴 생명체가 나오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서울 반지하방에서 살다가 온 경험으로 만들었냐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웃겼어요, 저는. 음, 한번 얼마나 열렸는지 확인 좀 해볼까요? 일단 하나. 오늘 저희가 캐내는 자수정의 총량은 150개이기 때문에 한참 남았네요. 에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 근데 이거를 제가 지스타에서 봤거든요? 근데 지스타에서 볼 때는 되게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그냥, 아, 나온랩이 게임도 나왔구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냥 넘겼는데, 나중에 지스타 후기 같은 거 영상을 보니까, 이거에 대한 욕이 되게 많더라고. 정확히는 이 게임에 대한 욕이 아니고요. 이 게임 말고 좀 더 좋은 게임을 보스에 데리고 올 수 있었는데 얘를 데려왔다는 주최 측에 조금 많이 욕하더라고요. 와, 근데 평가가 좀 좋지는 않은가 보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온랩을 되게 재밌게 보긴 했었는데 내용이 좋다기보다는 진짜 그림 작가를 너무 잘 만났던 게 아닌가. 물론 추공 작가님 필력이 나쁘다고 할 순 없는데 솔직히 소재 자체는 되게 흔한 편이 맞긴 하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면은. 근데 그런 흔하디 흔한 소재로 이렇게 글로벌 뷰를 만들고 게임까지 나왔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저는. 근데 이런 식으로 원작이 있는 게임이 있으면은 저는 그런 게임은 잘 안 하는 게 원작 캐릭터에 대한 고증을 지키는 경우도 문제고 고증이 안 지켜지는 경우도 좀 문제가 많아. 예를 들면은 여기 오른쪽에 중간이랑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는 원작에서도 나오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왼쪽은 누군지 모르겠어 나는. 근데 만약에 얘가 좀 더 세다? 그러면은 난 얘네 둘의 전투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누군데 어디서 굴러와가지고는 원작에서 그 제일 센 주인공 빼고 제일 센 애 중 하나를 그냥 바르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오히려 원작 캐릭터들만 너무 세지면은
원작을 내가 지금 게임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게임 형식으로 제작된 웹툰의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는 건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좀 많아요. 근데 솔직히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거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뭐 폰 게임으로 만든답시고 방치형 무언가로만 만드는 게 제일 문제라 생각해 나는. 되게 좋아하던 게임 웹툰 중에 뭐 달빛 조각사 아니면은 열랩전사 이런 것들을 게임으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 달빛 조각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하다 접어가지고 잘 모르겠긴 한데요. 원작이랑 너무 다르기도 했고 애초에 RPG로 나왔으니까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 건 당연하긴 한데 직업 간의 밸런스가 진짜 하나도 안 맞았고 웹툰의 아이덴티티였던 조각사 이런 것들에 그런 생산 직업들의 이점이 거의 없었어 그때는. 뭐 조각사를 만들어도 원작 고증이랍시고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조각사 가로치고 강함, 칼씀, 상대를 조각조각 내버림 이런 느낌이 돼버리니까 게임은 전혀 손이 안 갔고요. 열랩전사 같은 경우에는 방치형 게임으로 나왔었는데 말 그대로 방치만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작 웹툰이 있는 게임 치고는 제가 재밌게 한 게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요즘은 어떤 웹툰들이 게임으로 만들어졌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 웹툰 보면은 되게 어떤 게임하고 콜라보를 많이 했다. 아니면은 우리가 이걸 IP로 새로운 게임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뭐가 많이 나오거든요. 당장 얼마 전까지 봤던 것만 해도 그 게임 속 바바리안으로 살아남았다라는 웹툰이 던전 슬래셔라는 웹 게임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거기 캐릭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려나. 음, 그러고 보니까 나도 한번 이터널 리턴을 한번 해볼까? いつもさつも行かないよ 길에 고통이 오돌려도 살아야 들려 따따라따따따라. 제가 이리 같은 게임을 잘 안 하는 이유가 경쟁전이라는 그런 장르로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정신병자의 비율이 좀 많아지더라고. 아무래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진지하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몰입해가지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투 한번 진다고 아주 그냥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쌍욕을 박으면서 제일 심하게 봤던 거는 아주 한 명의 부모님을 말살시켜 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면 부모님을 한 번 죽인 게 아니라 새로운 부모님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또 죽였어,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되게 좀 사나워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경쟁이란 게임으로 들어가면은. 기본적인 게임 에티켓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 물론, 뭐, 트롤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방식으로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긴 한데, 암만 그래도 나는 즐기려는 게임에서 일부러 망치는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욕하는 사람들의 그런 심리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봐도. 그냥 롤체 마냥 운이 안 좋아가지고 져가지고 제작사한테 그냥 라이어 진짜 이러면서 화내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같은 팀원한테 그럴 거면 그냥 팀을 굴가줘야든가. 약간 옛날에 좀 쌓인 게 많았어가지고 좀 진지해졌네요. 아무튼 저는 그런 이유로 경쟁 게임들은 잘 안 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무료 게임 중에는 뭐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치 오브 엠파이어는 뭐지? 네, 딱 봐도 약간 뭐 로드 모바일. 지금 당장 다운로드 하세요. 이런 느낌이 나올 것 같은 게임이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는 이거는 RTS 장르의 그런 게임인데 이건 뭐 친구들이랑 하는 거 아니면 재미없겠더라고. 근데 이거 무료였구나. 제가 유일하게 경쟁 게임 중에서 별로 악감정이 없는 게임이 이 에이펙스밖에 없습니다. 에이펙스를 옛날에 꽤 자주 했었는데 마이크가 안 좋은 사람 빼고는 그렇게 막 나쁜 사람이 없었거든. 막 죽어도 일본 사람이면 다이조브 거리면서 다시 살려주고 중국 사람이면은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욕은 아닌 것 같고 중국인들 화났을 때 나오는 그 특유의 억양 있잖아요. 막 빠바바바박 샤샤샤샤샤 샤샤샤 이러는 억양을 거의 이거 하면선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잠깐만 이렇게 되면 설마 범인이 한국? 근데 우스갯소리로는 한국인은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게임에서 잘한다 하잖아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좋게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아까 전에 말했던 사람들 마냥 되게 게임하면서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원래 화가 나 있는데 뭐라도 좀 뭔가의 핑계로 욕을 하고 싶어가지고 게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게임하면서 욕하는 게 즐거워가지고 그러는 건지
되게 궁금하네. 케이팝이랑 이것저것 컨텐츠 때문에 한국의 한류라는 게 한국 문화가 좀 알려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슬슬 우리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게임하면서 좀 활에 죽이는 걸로. 물론 이것도 제가 한국 그 해외 게임 서버들을 많이 못 봐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내가 느꼈던 한국 서버들은 대부분이 그랬어. 아, 자수정이 잘하는 게 정말 오래 걸리네요. 이게 난 마크 하면서 정말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수정을 이렇게 뭉치면은 자수정 블럭이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조합은 안 돼.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그냥 석영 같은 느낌인 건 알겠는데 뭐 레드스톤이랑 청금석도 그렇고 전부 다 대부분의 블럭들이 한번 뭉치면은 다시 풀 수가 있는데 얘네는 안 된다는 게 전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아 잠깐만 이거 다 잘한 게 아니었잖아. 아마 석영이랑 똑같은 원리로 만들었을 것 같긴 한 게 자수정이란 게 결국은 석영에 어느 정도의 불순물이 들어가면서 생긴 거란 말이죠. 어찌 보면 자수정도 석영이 맞긴 해. 쿼츠 맞나? 쿼츠 맞네. 근데 청금석도 뭉쳤다가 다시 분해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아니 딴 거 몰라도 다이아몬드를 뭉쳤다가 가공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석영이랑 수정들을 가공 못 한다는 게 좀 이상한데. 만약에 언젠가 마인크래프트 개발자들을 독대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은 그걸 물어보고 싶네요. 의외로 마크가 조금 고증이 잘 돼 있는 게임이라 가지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고증해놨을 가능성도 있긴 해. 고증을 지키려면은 진짜 한없이 잘 지켜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아... 자수정이 한 번 열리는데 얼마나 걸리더라? 마크 자수정 키우기
야, 찾아봤는데, 보통은 한 번 잘할 때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가지고, 자수정이 총 3단계의 그 크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잘하려면은 보통 1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한마디로 나는 한 시간 동안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부족하면은 뭐 2시간, 3시간 이 정도까지 해. 자수정에는 뼛가루가 왜 안 되는가? 암튼 잘하는 거 아닌가? 음. 아, 근데 요즘 자주 보고 있는 만화 중에 카카오 페이지 만화 중에 그 블랙 기업 조선이라는 웹툰이 있거든요. 대체 역사물로서 이제 어떤 중세 덕후가 조선시대 문종으로 태어난 거야. 세종 아들내미. 그래가지고 세종이랑 같이 짝짝꿍 잘 맞으면서 치고기도 만들고 막 화약 무기랑 뭐 판금 갑옷 이런 것도 만들면서 조선을 부국강병시킨다는 얘긴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약간 우스갯소리로 황희정승이 옛날에 되게 능력은 있는데 청렴하지가 못한 사람이니까 세종이 죽을 때까지 죽기 4일 전까지 사직 안 시켜줘가지고 굴려먹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잘한 소설이랑 웹툰이었던 것 같아. 그 웹툰에서도 이제 누군가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뭐 감빵 보내는 것보다는 문서를 정리시키는 형벌을 시키거든. 근데 기간이 평생이야 거의. 사실 그 웹툰을 보고 좀 영감을 얻어가지고 리멀드라는 게임을 할 때 이제 리멀드라는 게임은 일단은 우주에 조난을 당하면은 거기서 정착지를 가꾼 다음에 탈출을 하든 이것저것 다른 엔딩 조건에 엔딩 조건을 충족시켜서 엔딩을 보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 게임을 하다 보면은 자꾸 다른 적대 세력에서 침략을 와요. 침략을 오면은 뭐 사람도 다치고 물건도 타고 건물도 부서지고 아무래도 그런 좀 죄인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웹툰을 보고 영감받아가지고 죄인들은 죄다 우리 정착지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좀 해체를 시키고 해체 못하는 놈들은 노예로 만들고 되게 무시무시한 정착지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보다는
그게 놀랍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유저들이 그런 플레이를 더 좋아한다는 게 난 더 웃겼어. 보통 뭐 사람을 해치는 그 생존 게임에서 사람을 해치는 경우를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유저들 중에서는. 근데 리머드의 유저 대다수는 그냥 뭐 사람이 왔다고? 그 새로운 사람이 침략을 왔다고? 오, 우리 영지의 정착지에 자원이 더 늘었구만. 이런 멘탈을 갖고 있대. 아, 오늘 방송 조기 종료해야겠다. 속이 좀 이상하다. 오늘은 11시에 가야겠네요. 약간 지금 상태가 심상치가 않다 좀. 윗배가 아픈 것 같은데. 급하게 먹어가지고 체했나? 그래도 노가리 까면서 지금 자수정 꽤 많이 모았네요. 대략 76개? 딱 76개? 뭐 수업 좋아질 때까지 조금 하다가 수업 좋아질 때까지 그냥 여기 캐릭터 냅둔 다음에 잠수시키면은 그래도 오늘 안에 목표했던 150개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진짜 고가메라가 자수정 추가시킨 사람은 뭔 생각으로 저렇게 많은 수량을 넣어놓은 거야? 아니 띵타이쿤의 도감이 조금 사악한 게요. 보시면은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스니퍼 알이랑 횃불꽃이랑 벌레잡이 풀이라는 식물도 같이 요구하거든요. 근데 저 벌레잡이 풀이랑 횃불꽃이라는 친구들이 아까 봤던 이 스니퍼의 알을 시킨 다음에 부화에서 나온 스니퍼가 잔디에서 킁킁거려가지고 뽑아낸 씨앗으로 키우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문제는 본인 섬에는 동물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스니퍼를 부화시킨 다음에 그 횃불꽃을 찾아가지고 기르는 시간까지 모든 과정을 그냥 일반 야생에서 해야 되는 거야. 대충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를 도감에다가 넣어놨어. 대단하구만.
근데 진짜 이런 마크 서버를 해볼 때마다 느끼는 게 나도 한번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다 언젠가는. 언제가 될진 몰라도 한 번쯤은 도전해보지 않을까? 어릴 때부터 저런 거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작 실행으로 옮기진 못했단 말이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나중에 되게 이쪽으로 유명해져가지고 자본이랑 인력을 구하기 쉬워지면은 그때쯤 되면은 나도 한번 좀 인력을 원래 만들려던 사람들을 좀 섭외해가지고 내가 자본을 대면서 조금 어느 정도 약간 대표 이사 같은 느낌으로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긴 해요. 이제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너희가 한번 서버를 원래 만들려던 거를 만들어 봐라. 근데 대신 내 의견도 좀 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사실 요즘은 GPT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코딩 잘하는 그런 AI가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간단한 서버 정도는 혼자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AI만 믿고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기에는 좀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힘들 것 같더라고. 그래도 계속 잠수 세워놓으니까 마크 하던 거에서 자수정이 자라나고 있네요. 이 상태면은 모은 다음에 잘 수 있겠다.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조금 방송 내보내긴 그렇긴 했는데, 어우, 속이. 진짜 체한 건가? 약간 소름 돋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그, 포켓몬 어나더레드 만들었던 제작자분께서 이번에 새로운 포켓몬 컨텐츠 만들었다고 하셨더라고요. 이름이 올라라 포켓몬 타워였나? 언제 한번 각 잡고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군대에서 포켓몬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언젠간 방송에서 포켓몬 배틀하는 영상도 올려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네요. 일단은, 일단은 ZA부터 조금 한물 가버리면은 그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이번 ZA가 되게 잘 뽑혔다는 얘기가 많긴 하던데, 그래도 나는 배틀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그런가 해볼 엄두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 포켓몬 방송 시작하게 되면은 되게 진짜 조금 오래 걸리긴 하겠다. 할 게 많긴 하겠다. 아무래도 포켓몬이라는 장르가 약간 카드 빌딩 덱 게임 같은 느낌인데, 근데 그 카드를 직접 이것저것 연구하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만드는 과정이 아무래도 조금 오래 걸리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샘플 하나 만들려고, 그 카드 하나 만들려고 되게 오랜 시간 뭐를 노가다를 뛴다고 들었는데, 그 다른 건 몰라도 포켓몬에는 노력치라는 시스템이 있다거든요. 개체값이랑. 개체값은 그 해당 포켓몬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그 능력 수치를 말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고요. 노력치는 개체치랑 다르게 포켓몬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배정해줄 수 있는 스탯 포인트 같은 건데, 그 두 개가 다 맞아야지 최대로 맞춰줘야지 진짜 대전 환경에서 쓰는 그런 포켓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그거를 원하는 대로 맞추기 위해서
막 교배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다 들었어. 오죽하면은 그거를 하기 귀찮아가지고 에딘몬이란 게 있는데 이제 포켓몬 게임의 파일을 뜯어가지고 원하는 포켓몬의 파일을 이식을 시켜버리면은 그게 에딘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애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딘몬을 좋게 안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근데 포켓몬 한 마리 키우는 게 힘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흔히들 포켓몬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은 그런 에딘몬들을 마리당 500원에 팔고 있어가지고 500몬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분 남긴 했는데 속이 진짜 영 아니다. 오늘은 조기 종료하겠습니다. 와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하고 모두 화요일에 봅시다. 일요일은 추가 방송 없습니다. 월요일에 뭐가 있으면은 그때 공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좋은 밤 되세요. 되세요.